우리 반도체에서 이런 금속과 반도체 그래서 항상 이런 재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항상 전자의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에너지를 얘기할 때 E는 잠깐만 정리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뭐 EM분의 하바 제곱 K 제곱이다. 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 EM분의 P 제곱, 2분의 MV 제곱. 그때 이제 우리가 밴드 배치도라 그러면 이 에너지와 K와의 관계를 우리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라 하고, 그리고 X축을 K로 표현하고 Y축을 에너지로 표현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합니다. 표현해서 요 공률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EM분의 하바 제곱 K 제곱이 K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K 제곱이니까 에너지를 K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면 남는 그 베리어블이 변수가 질량이니까 에너지를 K에 대해서 2차 미분했을 때 그 에너지 밴드에 있는 전자, 여기 있는 전자는 이 밴드를 따라가는 질량을 가진다 라고 여러분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얘기할 때 그 보통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밴드가 이제 불규칙적인 갭이 존재하고 여기 갭이 있다. 그래서 이제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하나를 딱 떼가지고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라 얘기했을 때 K 공간이 아닌 X 공간에 대한 걸로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여러분이 보는 그 이 에너지 밴드 배치도에서 우리가 헤테로 접합이다, PN 접합이다 할 때 위치에 따라서 이 도핑을 달리해서 보여주는 에너지 밴드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울 때 이제 이렇게 밴드 다이어그램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직선을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 중심에 이제 인트린지 레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N타입일 때는 요 위에 N타입일 때는 E에 F에 N이고 P타입일 때는 E에 F에 P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compensated semiconductor일 때 이제 두 가지 다 있는 경우에 N타입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그 레벨을 쿼사이 페르미 레벨 한다고 했었죠. 그죠? 근데 이때 이렇게 그릴 때 밴드 배치도는 X축이 공간입니다. 공간, 스페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하거든요. 똑같은 농도로 도핑을 같이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앞서 그 일반적인 제로의 K에 대해서 에너지를 표현했던 밴드 배치도 하나의 짤은 어떤 특정한 K에 대해서 요 지점을 이제 공간에 대해서 가져온 겁니다. 가져온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제 밴드가 밴딩이 된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었다. 했을 때,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내려갔다. 밴드가 밴딩이 되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 영역에 어떤 차지가 쌓였다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려갔다는 얘기는 어떤 차지가 스페이스 차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전자가 있다면 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자는 굴러 떨어지죠, 그죠? 그 굴러 떨어지면 N 타입이라면 전자가 굴러 떨어져서 밖으로 이리로 나가 버립니다. 여기로 가버려서 여기에 N 타입이라면 전자가 이렇게 굴러 나가 버리고 여기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차지가 이렇게 만들어 이게 N 타입인 경우는 이렇게 되죠, 그죠? P 타입인 경우는 이제 만약 P 타입이라면 여기에 이제 홀이 있으면 홀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홀이 여기서 떠오릅니다. 홀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떠오르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억셉터가 되는데 억셉터가 이제 또 나가니까 여기에는 그 플러스가 나가면서 전자가 채워지니까 마이너스로 차징이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요 밴딩이 된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 차지가 어떤 플러스나 마이너스 스페이스 차지로 차징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차징이 되면 여기에 포텐셜이 생기죠, 그죠? 포텐셜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1을 곱을해서 마이너스 1을 곱을해서 포텐셜 에너지로 추가되어서 요 밴딩 일어날 영역이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파를 붙일 때, 예를 들면 P와 N을 이제 붙였다 하면 P는 페르미 레벨 이렇게 되어 있고 N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제 그 페르미 레벨이 이게 높으니까 이 전자는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전자 여기로 가면 여기에는 전자가 빠져나가면서 플러스로 이 차징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차징이 되어서 여기에 스페이스 차지가 여러분 그 중간고사 때도 유도했던 것처럼 xn과 마이너스 xp에서 차지 농도에다가 포화성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포텐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고 그다음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하면 포텐셜로 우리가 위치별로 구할 수 있고 그 포텐셜에다가 전자 관점이니까 마이너스 2를 곱을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추가가 되고 그 추가가 된 게 밴딩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죠? 자, 요게 이제 그 똑같은 상황이 그 메탈하고 이제 반도체, N타입 반도체다 혹은 P타입 반도체다 얘기할 때 요것도 똑같이 이제 설명을 하죠. 그죠? 메탈인 경우는 워크 펑션이 하나로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반도체가 이렇게 그 N타입이다. 그럼 여기 N타입이면 페르미 레벨이 이 에너지가 전자 에너지가 이 메탈 쪽보다 크죠, 그죠? 크니까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에 아주 얇게 네거티블리 차지가 되고 금속이니까 사실은 금속이 10에 20 삼성 퍼 세제곱센티미터다. 그런데 여기에는 10에 18성 퍼 세제곱센티미터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요. 그럼 여기에서 전자가 넘어가더라도 10에 23성계에서 얘가 한 개가 비율만 따져도 다 넘어온다 하더라도 10에 18성, 10에 23성 비교해보면 한 10,000배 되잖아요. 그죠? 10만 배 되잖아요. 그죠? 10만 배 되니까 여기 넘어오더라도 요 금속 쪽에 약간의 디플리션 레이어는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이게 P 플러스하고 N과 같다. 메탈하고 N타입이면 P 플러스 N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 넘어가니까 요 워크 펑션이 같아지면서 여기 이렇게 금속은 거의 요지부동이죠. 그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뭐가 많으니까 조금 추가되더라도 별 변동이 없죠. 그죠? 바다에다가 이렇게 물 한 컵을 떠가서 또 넣어봤자 얘가 흔들리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내가 그 물 1리터를 가지고 있는데 1리터를 바다에 넣으면 바다는 아무 차이가 없고 나는 싹 없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해보면 이런 차이가 이제 요 워크 펑션이 같아지니까 이제 이 영역에서 이 서피스에서 먼 영역은 벌크니까 생각이 좋게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일렉트론 피니티니까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요만큼의 차이를 그대로 이렇게 벌크에서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 상태로 그림을 그려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림 그릴 때 곡률도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그죠? PN 접합 다이오드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PN 접합 다이오드 할 때 이렇게 P와 N이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있으면 여기 전기 포텐셜은 여기에서 할 때 요 지점에서부터는 공률이 플러스고 그 다음 요 지점 갈 때는 공률이 마이너스 그래 됐었잖아요. 그죠? 여기 공률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요 공률이 이제 그대로 이게 파이고요.
파이고 여기에다 마이너스 2파이를 곱을 한 게 에너지니까 에너지는 이걸 마이너스 2파이를 곱을 해서 이렇게 공률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공률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이제 요 사이드만 이제 딱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 공률만 가지고 이렇게 컨택되어 있는 게 이제 쇼키 다이오드다 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직관적인 부분만 제가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N은 이렇게 이렇게 반도체가 이렇게 여기 N이고요. P인 경우 이렇게 되죠. 그죠? P인 경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자가 메탈 쪽에서 그다음에 P-타입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만 따지면 일렉트론 관점이니까 이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여기에 이제 홀을 마이너스로 차징 시켜주겠죠. 그죠? 그럼 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페르미 레벨 요 간격이 똑같이 해주면서 페르미 레벨 맞춰주고 요 간격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고 요만큼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얘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상태가 메탈과 P라는 관점이고요. 전자가 넘어가니까 얇게 여기에 그 전자가 빠져 약간의 얇은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자 넘어가서 널찍한 평평해질 때까지 여기가 XP인 거죠. XP인 거죠.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XN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보면 메탈과 P타입 반도체 했을 때는 전자 넘어가니까 아주 얇은 그 디플리션 레이어가 메탈 쪽에 생기는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10의 23성 퍼 세제곱센티미터하고 10의 18성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러면 넘어가봤자 만분의 1이니까 10만분의 1이니까 여기 이제 두께만 따져도 뭐 10만분의 1 정도로 얇은 거죠. 그죠? 이렇게 거의 없는데 그래서 메탈과 P타입은 여기에서 N 플러스와 P 접합이 된 것처럼 와 같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홀이니까 플러스 홀이 여기를 생각하겠죠. 그죠? 플러스 홀이 여기 있으니까 얘가 이제 전압을 여기에 여기를 플러스를 걸어줘서 이렇게 내려오게 이제 만들었을 때 이제 점점 배리어가 낮아질 텐데 요게 딱 넘어가는 정도가 이제 요 배리어에 의해서 아래로 넘어가는 게 배리어로 작동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N타입 쪽에서는 일렉트론이 여기 넘어가는 배리어로 작동하고 실제 이제 이게 그 페르미 에너지를 생각했을 때 페르미를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페르미 디렉 분포를 이렇게 생각하면 요 배리어보다 높은 전자의 밀도가 요 온도에 따라서 이게 많아질 거잖아요. 그죠? 많아지니까 이런 관계에 따라서 그 이 쇼키 다이오드는 한쪽에 그 순방향 걸어줬을 때 머저리티 캐리어가 넘어가는 형태로 우리가 식을 유도하는 게 바로 형태는 비슷한데 쇼키 다이오드가 됩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생각해 봤을 때 밴드가 밴딩이 되면 거기 스페이스 차지가 만들어지고 그 스페이스 차지는 포화소의 퀴즈에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고 그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하면 포텐셜 차이가 생긴다 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식은 재미있게도 다이오드 이퀘이션에 따라서 유도 관계는 방법은 다르지만 이렇게 E에 EV에 applied에 KT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얘도 이제 NKT에서 아이델리티 팩터를 곱을 해줘서 이제 1일 때는 이제 일반적인 머저리티 캐리어에 의한 넘어가는 거고 N이 이제 뭐 2에 가깝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알듯이 그 제너레이션이냐 혹은 리컴비네이션이냐 하는 것들이 들어간다. 라는 것 똑같이 이 쇼키 다이오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이퀘이션 알고 있으면 아주 정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 PN 접합 다이오드 다른 것이 굉장히 빨리 반응한다 그랬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좀 해본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메탈이고 P이고 N이고 P이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웨이퍼가 있으면 커다란 웨이퍼가 있으면 여기에 P타입이다 N타입이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우리가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배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배선해서 딱 넣어줘야 되는데, 바깥에 배선해서 해보면, 메탈과 반도체 딱 붙이는 순간 바로 PN 접합 다이오드가 만들어지면, 쇼키 다이오드가 만들어지면, 제대로 전하가 주입이 안 되겠죠? 특정한 방향만 주입될 테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제대로, 여기도 들어갈 때도 그렇고, 뺄 때도 그렇고, 얘가 배리어를 못 느끼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해서 이 오믹 컨택을 만들어주는 이제 게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믹 컨택 부분을 이제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신물질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실리콘이 아니라 다른 게르마늄이다, 갈륨 아르세나이드다, 요즘 나노 재료다 이랬을 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게 일렉트론 어피니티하고 밴드 갭하고 이게 다 다르니까 얘가 웍 펑션을 메탈을 붙였을 때 얘가 그전에는 잘 되던 오믹 컨택이 얘가 다 다르니까 제대로 작동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할 때 이런 오믹 컨택을 만들어주는 게 실제 그 상용화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요. 제가 그 동영상에 설명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두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이 웍 펑션을 이제 조절해 주는 거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탈의 웍 펑션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N타입인데, N타입은 N타입인데, 여기에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돼 있다. E에 컨덕션 밴드, E에 밸런스 밴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N타입 맞긴 한데, 아까와 다른 건 뭐냐면, 이렇게 N타입은 이 금속이 사이에 들어있고, 이게 웍 펑션이 이렇게 E의 F가 메탈의 웍 펑션이 요 반도체 웍 펑션보다 이렇게 커서 전자 넘어간다 그랬는데, 요 N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상당히 낮고, 여기에 페르미 레벨이 메탈의 페르미 레벨보다 더 낮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N타입 반도체인데 전자가 더 메탈에서 옵니다. 그러면 N타입 반도체인데 N타입의 페르미 레벨이 메탈의 페르미 레벨보다 낮으니까 나 전자 많은데 전자 더 받잖아요. 그죠? 더 받으니까 여기에 전자가 어큐뮬레이션 되는 레이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더 잘 흐르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전에는 디플리션이 되었는데 이제 웍 펑션만 달라도 얘가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재에도 나오는데 이 방향을 갈 때나 이 방향 갈 때나 이펙티브하게 이미 배리어가 많이 낮아진 상태다 한쪽에 대해서, 그리고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으니까 차지가 디플리션 되지 않아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웍 펑션을 맞춰준다 라는 겁니다. 웍 펑션을 맞춰주게 되면 이 오믹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이 웍 펑션은 재료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메탈의 웍 펑션도 재료고, 그 다음에 N타입 반도체 일렉트론 어피니티 때문에 아무리 얘를 덜 도핑 한다 하더라도 요 페르미 레벨을 요 위아래로 조절하기 힘들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요 표면에다가 강하게 도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일부러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도핑이 많이 되면 이렇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면 전자가 넘어갈 때 이 배리어를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이 전자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뛰어서 넘어가지 않고 굴을 파서 바로 뚫고 가는 게 더 쉽겠다라고 생각하도록 배리어 모양을 내가 일부러 얇게 만들어 줍니다. 그 특정한 부위만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전자가 위로 안 가고 터널링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믹 컨택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터널링 배리어를 만들어 준다 라는 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물론 교재는 길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같은 쇼키 배리어 출발점이 다이오드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믹 컨택을 만들 때 중간 다리로 이해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용도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동영상에는 좀 수식을 좀 써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 터널링이라는 게 결국에 생각보다 많이 쓰이죠. 그죠? 터널링이 이제 여러분 물성전자 배울 때라든지 반도체 처음 배울 때 터널링이 이제 양자역학적 현상이라고 그랬었는데, 오믹 컨택 만들 때도 양자역학이 딱 들어가 있고, 그런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이종 접합인데, 메탈과 반도체 그런 접합인데 이 안에서도 다양한 관점에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뭔가를 해석한다 그랬을 때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컨셉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량적으로 애널리틱하게 식으로 이제 유도하는 과정을 해놓으면 조금 좀 오래 가는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만 딱 외우고 있으면 그 식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접합에서 이제 다른 이종 간의 이제 재료의 접합이 이제 여러 가지 소자를 만들어 주는데 오늘 이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헤테로 정션입니다. 따르면 헤테로 정션. 헤테로 정션인데 헤테로 정션이라 그러면 헤테로가 다른 재료잖아요, 그죠? 그 다른 종류의 재료고 같은 종류의 재료는 접합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호모 정션이거든요. 같은 재료를 갖다 놓고 이렇게 붙이는 거를 이제 붙이지 않고 그냥 같은 재료를 이쪽은 도핑 많이 하고 이쪽은 도핑 덜 하고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헤테로 정션은 재료가 틀리다 그랬죠. 그죠? 재료가 메탈의 P타입 반도체, 메탈의 N타입 반도체를 다르니까 필연적으로 재료의 종류가 다르니까 이 표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모 정션일 때는 연결되어 있고 도핑 농도만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헤테로 정션이면 여기는 메탈, 여기는 N타입, 여기는 금속, 여기는 실리콘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리콘이 사실은 가다가 메탈 접합점 면에서 딱 잘려버렸죠. 잘렸으니까 헤테로 접합 같이 갈륨 아르세나이드, 인듐 아르세나이드 이렇게 종류가 달라졌다. 그렇게 했을 때 표면은 굉장히 거친 그런 표면 상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설피스 스테이트가 이 이종 접합이나 혹은 쇼키 접합인 경우에 되게 중요해져서 이 설피스 스테이트가 이제 이 PN 접합 다이од일 때는 안 다뤘었는데 이 이종 접합 다이од에서는 필연적으로 한 결정이 딱 잘려버리니까 얘를 이제 설피스 스테이트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설피스 스테이트가 뭐냐? 그랬을 때 일종의 여러분 댕글링 본드 들어봤죠, 여러분? 댕글링 본드. 그러니까 이게 표면에 무한대로 이제 규칙성이 있는 게 결정인데 딱 잘랐어요. 자르면 제일 끝에 달랑달랑 소리 한 남는 거잖아요, 그죠? 소리 남거나 혹은 모자라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합할 게 남거나 결합할 게 없거나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전자를 받으려고 그러기도 하겠고 전자를 더 주려고 하기도 하겠죠, 그 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게 쫙 있으니까 이거를 얘기할 때 밴드갭 내에 이제 요렇게 전체적으로 쫙 있는 상태, 에너지 레벨이 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가 이 헤테로 접합이나 메탈 세미컨덕터 접합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 예전에 할 때 보면 요런 요 기준을 이 다 레벨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서피스에는 이런 상태가 많이 존재한다 라는 걸 알고 요런 서피스 스테이트가 나중에는 FET 할 때도 얘기를 하거든요. FET 할 때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할 때도 이게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가 모스펫이잖아요, 그죠? 그럼 옥사이드하고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의 접합면에서도 이런 서피스 스테이트를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 계면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계면이 우리가 차징이 되고 우리가 보통은 도핑한다 그랬을 때는 도펀트 레벨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데 이 계면에서는 우리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도너잖아요, 그죠? 도너인데 여기에 서피스 스테이트에서는 여기에 밑에 아래 여기가 도너 스테이트고요, 요 위에가 억셉터 스테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억셉터 주는 게 굉장히 멀고 도너 주는 게 굉장히 멀고 이런 상태가 이제 여기에 표면 상태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페리밀 레벨 준위에 따라서 페리밀 레벨이 도너 스테이트보다 위에 있다. 그랬을 때는 억셉터 스테이트가 요 위에 있으니까 전자를 받아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차징이 되는 거고 도너 스테이트는 어차피 전자가 있는 게 이제 뉴트럴 상태니까 여기는 뉴트럴이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차징된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디펙트 레벨을 할 때 요 그 페르미 레벨이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페르미 레벨이 전자가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고 있는 가상의 공간이죠, 그죠? 에너지가, 그죠? 밴드갭 안에 가상의 공간이죠, 그죠? 금속일 때는 정확하게 물이 찰랑찰랑 거리고 있는 거기가 페르미 레벨인데, 반도체는 가상의 찰랑찰랑 에너지, 평균 에너지니까 그 레벨이 이제 이 도너 스테이트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표면 스테이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차징이 되는 게 정의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여러분 보면 요 차징 스테이트가 이제 요 따라서 보면 우리가 그 PN 접합 다이오드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요 여기가 N 사이드고 P 사이드일 때 여기가 XN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XP이고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로 차징이 되어 있고 여기가 플러스로 차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플러스 사이드는 이게 P하고 그 다음에 N 도너에 플러스로 차징된 거하고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은 이제 N하고 플러스에 N, A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차징 뉴트럴리티 조건을 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조건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서피스 스테이트가 있다 그러면 서피스에 스테이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서피스 스테이트가 있으면 요 서피스 스테이트가 양쪽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헤테로 접합이라면 메탈 초키 접합이라면 한쪽만 해서 보면 P 플러스 N만 보면 여기 서피스 스테이트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차징 뉴트럴리티가 깨지겠죠, 그죠? 차징 뉴트럴리티가 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하고 얘가 있을 때고 생각했을 때가 얘 디플리션의 두께가 달라지겠죠, 그죠? 달라지니까 요 총 그 전하의 그 중성이 만들어질 때 이 표면에 이런 서피스에 차징되어 있는 게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요 두께가 달라질 겁니다. 그죠? 달라지니까 전체 밴드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피스 스테이트가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우리가 요 빌트인 포텐셜이라든가 쇼키 배리어라든가 모든 것들이 밴드 배치도에 따라서 페르미 레벨, 일렉트론 어피니티 이런 것에서 딱 상대적으로 딱 결정이 되는데 서피스 스테이트 딱 있으면 서피스 스테이트라는 게 굉장히 랜덤하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 안에 표면에 차지가 잘 모여 있으니까 차지 뉴트럴리티 관점에서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밴드 디플리션의 두께도 달라지고 하니까 서피스 스테이트가 있을 때에는 그 재료의 특성 그대로 우리가 폰온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고 표면 상태에 따라 이 가변성이 있다라고 해서 컨트롤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서피스 스테이트가 많은 게 좋겠습니까? 적은 게 좋겠습니까? 적은 게 좋겠죠, 그죠? 적게 만들어줘서 이런 그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제 없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디펙트 스테이트 부분이 이제 서피스 스테이트가 이제 여기 들어가서 소자의 특성을 많이 다르게 해준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런 부분은 직관적인 그 오며 가며 이제 실제 일어나는 일을 수식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일을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약간 1분 마칠게요. 헤테로 정션이라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이제 헤테로 정션이다. 그랬을 때 헤테로 정션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요. 헤테로 정션은 자, 여기입니다. 소리 내어서 여기서 그래도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처음 본다 생각하고 쭉 읽어볼래요. 시작. 자신감 있게. 네. 네, 중얼중얼해도 좋으니까. 네. 자, 그럼 보면, 자, 헤테로
접합이라 그러니까 다른 종류잖아요. 그죠? 다른 종류인데 타이틀을 보면 뭐가 다르냐? 라는 게 내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성이 불연속적으로 변화할 거다. 재료가 틀리니까. 뭐가 다르냐면 에너지 갭이 다를 겁니다. 에너지 갭이 큰 재료, 에너지 갭이 작은 재료가 있는데 에너지 갭이 큰 거하고 에너지 갭이 작은 거하고 상온에서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가 다르죠. 그죠? 왜냐면 올라가야 될 여기 돼야 될 밴드 투 밴드 트랜지션 되어서 전자나 홀이 있을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에너지 갭은 굉장히 중요한 물성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갭이 달라질 수 있다. 갑자기 변화하고 그래서 해보면 작은 거를 우리가 네로우라 얘기하고요. 네로우 에너지 갭이라 그러고 큰 거를 와이드 밴드 갭, 그 다음에 적은 거를 네로우 밴드 갭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와이드한 거는 우리가 인슐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죠? 저런체는 이 갭이 더 큽니다. 이렇게. 반도체를 보통 얘기할 때 1.5 정도에서 3 일렉트론 볼트 사이를 우리가 반도체라 얘기하고 3보다 크면 인슐레이터라 얘기하고 그래서 그 작은 쪽에 있는 거를 상대적인 네로하고 와이드를 우리가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급격히 변하는 경우를 네로하고 와이드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디드는 이제 연속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갈륨 아르세나이드다 했는데 옆에 알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가스, 알루미늄, 갈륨 아르세나이드인데 여기에 X가 있잖아요. 그죠? X가 있습니다. X가 있는데 X가 0일 때에는 알가스가 뭐로 바뀝니까, 여러분? 다 같이? X가 0일 때는 그냥 갈륨 아르세나이드가 되죠. 그죠? X가 0일 때는. 그래서 해보면 X가 0일 갈륨 아르세나이드인데 X가 0일 때는 그냥 갈륨 아르세나이드잖아요. 그죠? X가 1일 때는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 되겠죠. 그죠? 재료가 완전 바뀝니다. 그래서 해보면 X가 0에서부터 1로 하게 되면 그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점점 바뀐다는 얘기는 왼쪽은 갈륨 아르세나이드인데 X가 0에서 1로 바꿀 때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로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되고 갭이 더 큽니다. 갭이 점점 벌어지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레이디드 된 그 접합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전에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을 이제 유도할 때도 이제 디퓨전에 의한 거하고 내부의 생긴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 앤 드리프트가 두 개 같다라는 조건에서 여러분 디퓨전 컨스턴트하고 그다음 드리프트 컨스턴트 모빌리티하고 이거를 유도할 때 썼던 실제 시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해서 이 그레이디드 상태를 얘기했고요. 첫 번째가 에너지 갭이었고 두 번째가 레티스 컨스턴트가 이제 다릅니다. 재료가 다르면 여러분 대부분 반도체는 무슨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갈륨 아르세나이드다, 실리콘이다, 절마늄이다 이랬을 때 애톰이 실리콘이고 절마늄이지만 얘가 쌓였을 때 다이아몬드 구조로 싹 바뀌어 있는 겁니다. 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요 최근에 이제 상온에서 다이아몬드 만드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상온에서 다이아몬드 나오는 다이아몬드가 카본이잖아요, 카본. 실제 실리콘 반도체, 갈륨 이게 있으면 일반적인 반도체가 구조는 다이아몬드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거든요. 구조는 다이아몬드니까 그 재료 대신에 애톰 대신에 카본으로 바꾸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바꾸기만 하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 같은데 근데 이제 레티스 컨스턴트가 이제 이런 재료가 다른데 같은 구조를 하더라도 이 두 개를 붙일 때 그래도 레티스 컨스턴트가 매칭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게르마늄하고 갈륨 아르세나이드 사이에 얘를 딱 붙였어요. 붙였는데 얘가 서피스 스테이트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게르마늄과 갈륨 아르세나이드 딱 붙여놓으면 여러분 학하고 이 뱁새 했을 때 다리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재료하고 오른쪽에 있는 재료가 결정 구조는 같지만 레티스 컨스턴트가 같으면 정확히 붙는데 얘가 한쪽이 더 크다 그러면 붙을 때 여기 뭐가 생깁니까?
스트레인이 생기겠죠. 딱 붙었을 때 서로 다르게 미끄러지거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얘가 안 맞아서 이게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레티스 컨스턴트 스트레인이 생깁니다. 스트레인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게르마늄과 갈륨아스는 0.13% 정도의 차이가 생기고 갈륨 아스나이드하고 알가스하고 0.14% 차이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레티스의 모양 그대로 따라가서 막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에피탁시얼 레이어라고 여러분 물성 전자 시간에 배웠었죠, 그죠? 에피탁시얼 레이어는 결정 구조는 그대로 따라가는데 얘가 성장에 의해서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여기 레이어하고 그 다음 애터미 레이어가 쭉쭉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사이에 아몰퍼스가 아니라 그 간격 그대로 따라가서 하는데 걔가 차이가 많이 나면 스트레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스트레인이 생기면 이 스트레인이 생기는 게 오히려 소장한 점에서 되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득이 되는 경우가 스트레인드 실리콘 그래서 모빌리티가 되게 좋은 그런 상황을 생기는데 어쨌든 이런 물성의 불연속적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한번 이렇게 지금 네로하고 그 다음에 와이드하고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둘 다 N타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번 둘 다 N타입이라고 생각해 보면 자 하나는 와이드고 대문자고 대문자 N이고요. 왼쪽은 스몰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쪽을 소문자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와이드를 대문자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N이 됐습니다. N과 스몰 N과 N이 딱 붙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일어날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한번 30초 시간 딱 주고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한번 스몰 n과 대문자 n을 이렇게 딱 붙였거든요. 딱 붙였을 때 그 직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한번 볼까요? 한번 서지원 이원정 제가 황윤도 그다음에 안세훈 박태후 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예, 그것도 좋은, 네. 결론적으로 맞춰질 것 같다. 예, 붙였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장윤성, 오승민, 그 다음에 김한수, 오늘 많이 없네요. 그 다음에 남설아, 그 다음에 이정민, 예,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예, 전자가 넘어가서 페르미 에너지가 맞춰질 것 같다. 근데 전자가 어디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예, 큰 쪽에서 왼쪽으로 갈 것 같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 두 사람 답에서 다 나왔는데 실제 이제 여기서 페르미 레벨이 위에가 그 와이드 밴드 갭 쪽이 높잖아요, 그죠? 높으니까 전자 넘어가겠죠, 그죠? 또 넘어가려는 쪽은 전하가 그 다음에 어떤 층이 만들어집니까? 넘어가면 줬으니까 이제 자기 전자를 줬잖아요. 줬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되면서 원래 전자 N타입에서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디플리션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디플리션 됐고 그 다음에 반대편 스몰 n 쪽은 전자 받았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나는 전자가 있는데 와이드 밴드 갭에 N타입이 또 와가지고 전자를 많이 줬어요. 줬으면 스몰 n, 이 네로 밴드 갭의 n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자가 더 많아지고 어큐뮬레이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자를 주는 쪽의 n은 디플리션 레이어 형성이 되고 전자를 받는 쪽에서는 어큐뮬레이션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기 전에 디플리션 되는 쪽에 에너지 밴드 모양은 어떻게 밴딩이 되겠습니까? 아래쪽으로 밴딩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전자를 받는 N타입 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봤을 때 아래쪽이 되겠죠, 그죠?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는 디플리션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이런 모양 이렇게 되는 거고, 왼쪽 N은 어큐뮬레이션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모양이 일단 제대로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딱 붙였어요. 붙이면 계면에서는 얘가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그죠? 유지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붙인 거를 보면 이게 페르미 레벨이 같아야 되니까 레퍼런스를 이제 한쪽 왼쪽을 레퍼런스 하게 되면 요 간격 그대로 같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보면 요 간격만큼 요 해서 요렇게 돼야 될 거다. 요렇게 이쪽은 요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도 사실은 여기는 돼 있지만 전자를 받잖아요, 그죠? 받으니까 사실 여기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스몰 n과 라지 n에 n 타입을 붙였을 때 이제 그림은 요렇게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워크 펑션, 페르미 레벨 여기 어디냐를 보고 전하가 제일 먼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해서 내가 더 받아 어큐뮬레이션 되느냐, 더 풍부해지느냐, 혹은 내 가족을 줄어드느냐, 그걸 판단해서 이 디플리션이다. 그러면 딱 답을 보더라도 이게 이런 공률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공률을 가지면 여기 전자가 많이 모이는 거거든요. 전자 여기 딱 모이는 겁니다. 쫙 모여서 이런 형태가 이제 n과 n에 대한 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p 여기 똑같은데 p하고 이제 그걸 해볼까요 한번? 와이드 밴드갭이 있는데 p하고 p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해 보면 대문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자를 생각하기 쉬우니까 전자가 넘어간다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 전자가 어디로 넘어간다 생각하면 됩니까? 스몰 p에서 라지 p로 간다 이러면 되고, 홀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홀은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떠오르는 게 밑에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에너지가 큰 거잖아요, 홀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수영장 갔을 때 이 튜브를 밑에 넣기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 에너지를 더 크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공은 밑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홀은 여기로 넘어가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가 홀 디플리션 되겠구나, 여기가 홀 어큐뮬레이션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홀이 디플리션 되는 거는 이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되죠, 그죠? 요 관점이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홀이 어큐뮬레이션 된다 그러면 얘는 이제 똑같이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될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 홀이 넘어가서 여기 플러스 홀 어큐뮬레이션 되고 여기에 홀에 배리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게 보면 제가 두 가지 그렸는데요. 그렸을 때 네로하고 와이드 두 개가 있을 때 얘를 붙였을 때 하나가 쏙 들어갔죠, 그죠? 네로 밴드갭 여기 와이드 밴드갭이 쏙 들어갔잖아요, 그죠? 쏙 들어갔는데 요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스트레들링 갭이다라고, 이 걸쳐져 있는 거, 어디 걸터 앉는 거. 얘가 네로가 와이드에 싹 걸터 앉은 형태라 그래서 요 일렉트로 어피니티 밴드갭 그리고 요 밑에 밸런스 밴드가 요 와이드 밴드갭 사이에 쏙 들어가는 형태의 밴드 배치도로 하는 게 스트레들링 타입의 요 헤테로 정션이고, 그리고 이제 이건 에너지 밴드 배치에 따른 이제 분류고요. 이제 아이소 타입 할 때는 아이소 타입입니다. 스몰 n과 라지 n, 스몰 p와 p 해서 같은 타입을 붙인 형태가 도펀트 타입으로 따졌을 때 아이소 타입 n 대문자 n, 아이소 타입 스몰 p 대문자 p 해서 이 그림 두 개를 그려놓고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에너지 갭에 따른 분류로는 스트레들링 타입의 스몰 n 대문자 n, 그 다음에 스트레들링 타입의 스몰 p 대문자 p, 그리고 도펀트 타입에 있어서는 아이소 타입이다, 같은 타입, 아이소 같은 타입이다
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면 됩니다. 자, 1분만 쉴까요, 여러분? 자, 상당히 길게 좀 얘기했기 때문에 1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 한번 낄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반도체 공학에 양이 많죠, 그죠? 네, 양이 많아서 다 잊어먹어도 예를 들어서 이 말로 설명했던 것들 그림으로 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해 봅시다, 여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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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타입이 밴드 갭이 네로우 쪽이 와이드 밴드 쏙 들어가는 거. 쏙 들어가는 거. 선생님, 네로하고 와이드가 있잖아요. 쏙 들어갈 수도 있고, 이래 될 수도 있고, 이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완전 벗어나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네로우 밴드 갭이 있고, 와이드 밴드 갭이 있잖아요. 근데 일렉트로 어피니티가 위에 있고, 이게 어피니티잖아요. 일렉트로 어피니티가 이만큼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그럼 이게 딱 붙였을 때 완전 되겠죠, 이렇게 잘리겠죠. 이런 거는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 붙이자면? 브로큰, 완전 끊어진 거잖아요. 여기 선이 있으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붙어 있는데 끊어지면 이렇게 끊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브로큰 갭. 형식이 에너지 밴드 배치했다. 이런 게 브로큰 갭이고, 하나가 여기 또 걸쳐 있는 거를 영어 단어가 스트레들링 해서 여기 딱 걸쳐 있으니까 스트레들링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스태글드 갭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가 걸쳐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어긋나 있는 경우 이래 있는데 하나라도 이렇게 사이에 걸쳐 있긴 한데 이렇게 어긋나서 걸쳐 있는 경우가 이제 간당간당이잖아요, 그죠? 간당간당이니까 이게 이제 스태글드란 게 이제 술 취한 사람이 막 뭐 흔들흔들 간당간당 절벽에서 흔들흔들 이런 식으로 걷는 형태라서 해보면 이게 이제 간당간당 붙어 있는 경우가 이 밴드 갭, 에너지 밴드 배치에 대한 분류에서 스태글드 갭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트래들링은 이렇게 두 개가 걸치는 경우, 그 다음에 스태글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쪽만 간신히 걸려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브로큰 갭은 얘 두 개가 그냥 완전 따로 노는 경우. 그래서 요거 붙였을 때 이거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거의 다 포함이죠, 그죠? 두 개 붙였는데 선 두 개 갖다 놓고 얘를 여기 하거나 하나만 걸치게 하거나 완전 떨어뜨리고 이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스트래들링, 스태글드, 그 다음에 브로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 종류에 따라서 페르미 레벨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이제 도펀트 타입이 아나이소 타입, 아이소가 동일한 이런 뜻이잖아요. 아이소 타입이 같은 타입이고, 아이소 타입인 아나이소 타입은 다른 타입이다. 그래서 이렇게 스몰 n 대문자 p, 대문자 n 스몰 p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자, 그래서 저게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그림을 좀 제대로 그려보면요, 제대로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출발 베큐엄 레벨이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제 그려주고 이게 베큐엄 레벨입니다. 베큐엄 레벨이고 다음에 이제 네로 밴드 갭이 이렇게 얘를 표현하고, 다음에 붙이기 전에 와이드 밴드 갭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겠죠, 그죠? 그려주면 여기에서 일렉트론 어피니티 여기 이제 N 타입, 아까 N 타입 이렇게 해준 겁니다. 했는데 요 P 타입, 요거는 P 타입 할게요. 요거를 P 타입을 할게요. 이렇게 딱 해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일렉트로피니티가 이렇게 표현할 때 요게 E의 일렉트로피니티의 n 사이드 스몰 n이고 대문자 P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렉트로피니티가 여기가 E의 대문자 P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컨덕션 밴드의 대문자 P 이렇게 표현할 거고, 여기에는 밸런스 밴드의 대문자 P 이렇게 표현할 거고, 여기에는 이 컨덕션 밴드의 스몰 n 표현할 거고요. 이 밸런스 밴드의 스몰 n을 표현할 겁니다. 그 다음에 E의 페르미 레벨의 스몰 n으로 표현할 거고, 여기에는 E의 페르미 레벨인데 대문자 P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갭은 요 에너지 갭이 요 사이니까요. 에너지 갭인데 스몰 n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에너지 갭의 대문자 P가 될 거고요. 대문자 P나 소문자 P나 비슷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표현할 때 대문자를 얘기를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페르미 워크 펑션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워크 펑션이 페르미 레벨 쪽이죠. 베켈레 쪽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표현하는데 이게 E의 파이의 S의 해석인 N 쪽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 여기까지 E의 파이의 S로 표현하고 얘를 대문자 P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볼 때 이제 붙이기 전에 이제 컨덕션 밴드와 컨덕션 밴드 사이에 요 간격 얘를 델타 E의 컨덕션 밴드 옵셋이라고 그럽니다. 따라 해볼래? 밴드 옵셋. 예. 컨덕션 밴드의 옵셋이다. 컨덕션 밴드 옵셋이 되는데 차이가 되고 요 차이가 밸런스 밴드의 옵셋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그려 보면 이제 이 베큐엄 레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밴드 배치를 그리는 거를 이게 일렉트로 어피니티 룰에 따라서 그림을 밴드 배치도를 그린 거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컨덕션 밴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보면요. 컨덕션 밴드의 밴드 옵셋이다. 그러면 델타 E의 컨덕션 밴드 옵셋은 보는 것처럼 이 스몰 n 내로 밴드 갭의 n의 일렉트론 어피니티에다가 와이드 밴드 갭의 이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빼준 겁니다. 그래서 E의 C의 n의 마이너스의 C의 P 대문자 P로 표현할게요. 대문자 P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요 컨덕션 밴드 옵셋이 될 거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요 사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서 이거 빼면 요 사이 됩니다. 그다음 델타 EV가 뭐 어떻게 될 거냐? 델타 EV를 보면요, 델타 EV는 이거 보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걸 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E의 그 CP에다가 에너지 갭에다가 대문자 P, 요게 이제 여기 더하기 요걸 하면 여기 밸런스 밴드에 한쪽에 크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스몰 n 쪽은 요 빼기에 E의 그 C의 N에다가 요 밴드 갭을 해주면서 스몰 n 이렇게 해주면 요게 밸런스 밴드 쪽에 그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유도가 되죠, 그죠? 그래서 보면 요 밴드 배치도를 요 좌표계 우리 계산하듯이 해보면 내가 여기와 여기 사이를 알고 싶다, 저기 사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덧셈 뺄셈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양변을 이제 합쳐보면요, 합쳐보면 이게 컨덕션 밴드의 옵셋하고 밸런스 밴드의 옵셋 합치 어떻게 될까를 보면 재미있게도 보면 사실은 바로 여기서도 유도할 수 있긴 하지만 요걸 요 값하고 요 값을 알고 싶으면 사실은 요 전체 밴드 갭에다가 요 밴드 갭을 빼면 되는데요. 그냥 보기에도 나오지만 이걸 보면 위에 살을 빼면 크시 n과 빠지고요. 마이너스 크시 p와 여기 빠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2의
밴드갭의 큰 쪽에서 E의 밴드갭의 작은 쪽으로 빼주면 바로 밴드 옵셋에 관한 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밴드 매치도가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갭이 되게 중요한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있는 경우를 여기 베큐엄 일렉트론 어피니티 룰에 따라서 그림 그렸을 때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돼 있을 때 요 타입을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친다 그랬죠? 이름이 뭐였죠 아까? 스트래들링 걸쳐 있는 밴드갭 배치도 다 되어 있고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죠? 보면 여기에서 이게 스몰 n이고 이에 대문자 p다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구나. 대신에 얘가 더하기 에너지 갭을 한 게 얘보다 작구나. 이런 조건들을 이렇게 부등호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스트래들링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게 네로 밴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쪽만 딱 걸친 거. 요게 이제 간당간당이라 그래서 이거를 아까 스태글드 갭이라고 그랬습니다. 스태글드 갭돼 있으니 그것도 일렉트론 어피니티 룰에 따라서 해보면 여기에서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N쪽, 스몰 N 쪽에 요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얘보다 작네. 아까보다 반대잖아요, 그죠? 작네. 그리고 갭은 요 위치는 이것과 이것 사이에 있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스태글드 타입의 정션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떨어진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일렉트론 어피니티 룰에 따르면 여기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더하기 에너지 갭을 더해도 얘 일렉트론 어피니티보다 얘가 작죠, 그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을 이제 각 값을 주고 얘를 붙이면 어떤 타입의 정션이 되느냐? 라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 좌표 계산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죠, 그죠? 그림 그려서 얘가 스트래들링 타입이냐, 스태글드 타입이냐, 브로큰 갭이 되느냐 하는 거를 결국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각 일렉트론 어피니티 값과 각 재료의 에너지 갭을 알면 얘 밴드 매치도를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러고 이제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페르미 레벨 가지고 전자가 이동하는구나 해서 이제 디플리션 되느냐, 어큐뮬레이션 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 전에 이건 이래 될 거다, 얘는 이래 될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 예상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중간고사 때도 보니까 그림을 이제 처음 하는 것보다 보니까 그림 그리면서 공률을 반대로 그린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답을 알기 전에 이런 그림을 상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설명을 제가 앞에 이제 했는데 이제 요 뒤에 이제 또 문제를 하나 보면 여기에 보면 앞에서 NP의 접합을 하나 예를 들어서 그림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NP다. 그랬을 때 N과 스몰 n과 대문자 p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스몰 n 여기 스몰 n이고 p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전자가 이동을 하죠, 그죠? 전자를 n 쪽 스몰 n에서 대문자 p로 이동하죠. 이동하니까 스몰 n 쪽에는 무슨 레이어가 형성이 됩니까? 계면에 디플리션이 생기죠. 내가 전자 많이 가지고 있다가 전자를 주잖아요. 그 전자가 모자라지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디플리션, 먼저 디플리션이 되고 P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P가 반대로 더 깊잖아요, 그죠? 깊으니까 P가 반대편에 뭘 줍니까? 홀을 주죠. 그래서 생각이 쉽게 한다 그랬을 때 전자를 이렇게 못 주니까 이제 홀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홀이 주면 P 타입인데 홀을 줬어요. 그럼 걔는 어떻게 됩니까? 디플리션 되는 거죠. 보니까 얘를 둘이를 붙여놓으면 둘 다 계면에 디플리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계면에 디플리션 되니까 여러분 그
이 페르미 레벨 맞추기 전에 요 왼쪽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n 스몰 n은 이런 쪽으로 돼야 되는구나.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p 쪽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디플리션이니까 디플리션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구나. 홀 쪽 입장에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두 개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붙어야 되고 얘가 붙으면서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P 쪽하고 N 쪽이 이렇게 되는데 제대로 그리면 이제 여기 요거 그대로 있고 붙였을 때 이제 페르미 레벨 같다고 치면 여기 페르미 레벨이 이제 이걸 그대로 이렇게 간다 치면 얘가 이렇게 되고요. 디플리스 되니까 N 쪽이니까 여기 이렇게 되면서 여기 페르미 레벨이 여기 맞춰지는 거고 또 P 쪽은 P 쪽도 이렇게 되고 페르미 레벨이 이제 이렇게 약간 올라가면서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위로 올라가고 페르미 레벨이 좀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둘 다 이제 그 곡면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스몰 n과 대문자를 붙인 상태에서 이제 밴드 매치던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딱 여기를 보면 지금 뭐가 잔뜩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모여 있는 것 같습니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역이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걸 딱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얘가 여기 가까워졌으니까 밸런스 밴드 가까워졌으니까 이 홀이 많아지고 있죠, 지금. 그렇죠. 홀이 많아지고 있고 많아지다가 홀이 엄청 많아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여기 홀을 제공을 했는데 N 사이드가 원래는 일렉트론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홀을 제공받다 보니까 여기 홀이 잔뜩 많아져서 N타입 반도체가 표면에는 홀이 잔뜩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 얘기할 때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레이어가 생기면 이제 잠깐만요. 여기는 N이잖아요, 그죠? 여기 N이고 자, 그럼 여기에는 여기 뭐 홀이 생기잖아요, 그죠? 홀이 생겨서 홀이 잔뜩 생겨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계면에 굉장히 많은 홀이 모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여기에 좁은 영역에 차지가 잔뜩 모여 있어서 이 홀이 양자화되어 있는 에너지 준위가 여기 갇혀 있는 형태의 생겨서 여기 전자 모여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레벨이 우리 이걸 또 한 번 더 확대하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레벨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요 레벨 이렇게 퀀텀 컨파인먼트 효과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었을 때 포텐셜 웰 속에 갇혀 있는데 이 포텐셜 웰이 에너지 밴드에 따라서 이런 형태에 갇혀 있는 전자밀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해서 요 레벨이 요 레벨 모양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기에 이제 이거를 투 디멘전을 일렉트론 가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경우를 그림을 잠깐만요. 그림을 이 그림이 아니라 잠깐만요. 이거를 한쪽에 어큐뮬레이션 되려 그러면 둘 다 N 쪽으로 해줘야 됩니다. 아까는 제가 이거를 되게 과장한 상태고요. 둘 다 NN인데 스몰 n과 대문자 n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여기 대문자 n이고 얘가 스몰 n을 표현했을 때 EF, EC, E 밸런스 이렇게 했을 때 스몰 n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얘를 붙이면 얘가 전자가 일로 넘어가니까 여기 디플리션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아까 이제 디플리션 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큐뮬레이션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전자 넘어가면서 그래서 밴드 배치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넘어가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여기 전자가 많이 모이게 되거든요. 전자가 많이 이 경우는 이쪽에 전자가 많이 모이게 됩니다. 아까 제가 표현했던 홀이 많이 모인다 그랬었고 여기 전자가 많이 모인다 그랬었는데 그럼 요 전자가 많이 모이면 여기가 확대했을 때 요런 포텐셜 웰 속에 갇혀 있는 전자가 돼 가지고 여기 갇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런 식의 레조넌스 혹은 이런 식의 레조넌스, 이런 식의 퀀텀 포텐셜 웰에 갇혀져 있는 그런 전자 채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스몰 n과 대문자 n이 딱 붙여 놓으니까 여기에 아주 얇은 전자 레이어가 형성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걸 어큐뮬레이션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 밴드 배치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음 시간까지는 여러분 이 밴드를 여러 개 해놓고 페르미 레벨 여기 있을 때 얘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친구가 예를 들어서 문제 만들면 갖다 놓고 이렇게 붙이기도 해보고 둘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재미삼아 머리 숫자 맞추기 게임도 하잖아요.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밴드 그려놓고 야 붙여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그려봐라. 다 맞추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재료라도 갖다 놓으면 이 세 가지 타입의 내로 와이드에 대해서 붙였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걸 연습을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밴드 배치도에 따라서 그림을 이제 그려보는 거고. 여기에도 그러면 이제 빌트인 포텐셜이라는 게 있는데 수식 부분은 제가 여기서는 유도를 안 하고 여기서 보면 이 빌트인 포텐셜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이렇게 이제 이 빌트인 전압은 이펙티브하게 이 경우는 스몰 n과 대문자 p 돼 있으니까 요거하고 요 대문자 p니까 이거하고 이걸 붙인 거거든요. 요때 생긴 빌트인 포텐셜이니까 여기 전자 넘어가서 홀이 넘어가서 디플리션 된다고 생각해 보면 홀이 넘어가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넘어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배리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요 배리어 모양이 이게 이제 요 모양이 빌트인 E에 V에 빌트인 이렇게 정의될 겁니다. 자, 요 빌트인이 요 반도체 사이드에 요 워크 펑션하고 그다음에 n 스몰 n의 워크 펑션 차이가 빌트인 전압에 해당된다라는 게 이전에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두 개의 워크 펑션 차이 가지고 빌트인 포텐셜이 생겼었잖아요. 그죠? 같은 호모 정션일 때 요 pit과 n이 있으면 여기에 페르미 레벨 차이가 바로 빌트인 전압이었는데 거의 유사하게 두 개 대문자 스몰 n과 대문자 p 되어 있는 접합에 각각 이 페르미의 워크 펑션의 차이가 바로 빌트인 전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식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나중 문제를 좀 풀고 하고 직관적으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커패시턴스도 이런 식으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거의 유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때는 거의 식 자체가 거의 유사한 형태다. 단지 이제 여기 보면 네로 밴드갭, 그다음에 와이드 밴드갭에 있을 때 캐리어 농도가 다 다르겠죠, 그죠? 왜냐하면 에너지 갭이 틀리기 때문에 얘가 상원에서 그리고 있는 에너지 캐리어 농도 달라질 겁니다. 그 유전율도 다릅니다. 유전율 다르고 해서 요런 식하고 그 다음에 빌트인 전압식이 조금 다른데 전체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식과 유사하게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갖다 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제 PN 접합에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한번 시작. 자, 여기 보면 지금 접합점의 표면 상태에 따라서 이론치와 실제 접합 특성이 다를 수 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죠. surface state가 있으면 이 surface state 때문에 이제 실제 밴드 배치도에 따라서 생기는 빌트인 포텐셜 같은 거, 빌트인 포텐셜이 단순하게 워크 펑션의 차이였는데 이런 것들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surface 포텐셜 때문에 차지 뉴트럴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레이어의 두께도 달라지고, 레이어 두께 달라지는 얘기는 포텐셜 범위도 달라지고 포텐셜 에너지도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또 희한하게 커런트 볼티지 캐릭터리스틱은 그 전류 전압 특성은 다이오드 이퀘이션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붙였을 때 얘도 이제 I는 IS의 엑스포넨셜의 EV 나누기 KT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식이 근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대신에 전자 입장에서 전공 입장에서 각각 바라보는 에너지 장벽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PN 접합 예전에 호모 정션 할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일렉트론 입장에서는 얘가 V의 BI였고요. 홀 입장에서는 여기 홀이 여기 넘어갈 때 이게 V 빌트인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이 넘어가는 요 높이나 그 다음에 홀이 요걸 넘어가는 높이나 같았습니다. 같았는데 앞에서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이제 그림을 이제 하나를 이제 보면 자, 스몰 n과 여기까지만 앞에서 그린 게 어디 갔지? 이게 앞에 요 헤테로일 때는 예를 들어서 스몰 n이다. 스몰 n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스몰 대문자 대문자 n p와 n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p이고 대문자 n 돼 있으면 배리어가 전자 입장에서는 여기를 넘어가야 되니까 이게 배리어고요. 그다음 홀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얘를 넘어가야 되니까 배리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전자가 넘어가야 되는 배리어보다 홀이 넘어가야 되는 배리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전자와 홀이 넘어갈 때 요 빌트인 포텐셜이 바라볼 장벽이 크게 다른 게 기존의 호모 정션과의 차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0.2V 정도 차이가 되면 전류 차이가 10의 4승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요 앞에 부분 조금 약간 건너뛴 부분하고 모스펫에서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다음 시간에. 진도가 좀 빠르긴 하죠, 여러분. 진도가 좀 빠르긴 한데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느낌을 좀 혹시 받아요? 아니면 설명이 많이 부족해요? 자, 그래서 지난 녹화에는 동영상 있잖아요. 꼭 보고 제가 최대한 모스펫 하면서 같은 개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스펫 하면서 이 밴드 배치도 바뀌는 거 같이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도록 합시다. 제가 좀 앞에 거 설명하면서 갈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